우리 창당한 지 한 7개월 되는데 네. 이 워낙 1년 전부터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이 와서 네. 이념적인 어떤 정립이 확실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뭐 분노, 또 그 분노하고 거의 뭐 같은 맥으로 가면 열정, 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파 정당사, 뭐 좌파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스팔트 정당이 하나 생겼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당에 대한 약간 기피 현상 혹은 불신 이런 가졌던 분들이 이 우파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면 되는 그 순간에 네. 이분들은 저도 뭐 그런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새로운 지금 보수 정당은 끝났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우파 정당, 네. 소위 정말로 국민의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홍준표 자한당 대표가 네. 이제 출당까지 시키는 또 탄핵의 주도 세력이 있던 네. 김무성을 비롯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다시 완전히 이제는 자한당은 우파 정당으로서 그 개념이 상실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재인 정권, 소위 말하는 저는 문재인 정권 자체를 이 촛불, 소위 걔들이 말하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 진영에서 봐서는 네. 그거는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 세력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 권력 찬탈에 당함을 한 쪽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권력 찬탈 세력을 퇴진 운동하는 것은 그것은 정의다. 태극기를 들면은 뭔가 명분과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세력 자체가 권력 찬탈 세력이고 쿠데타 세력이기 때문에 네. 이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는 것은 불의를 몰아내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 당에서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네. 그것을 분명하게 표방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 태극기 집회에서도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정권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네. 저는 문재인 시 좌파 독재 정권이라 이래요. 그게 제가 지금 한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한 달 있다가 바로 얘기했는데 지금 정치인이든 어떤 패널이든 네. 앞에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이라는 얘기를 한마디 아무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저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문재인 시 좌파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좌파 정권, 문재인 좌파 정권, 문재인 주사파 정권 이 정도는 얘기하는데 독재자를 안 붙여요. 독재라는 개념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권력이라는 권력기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 감사원, 검찰, 경찰, 사법부, 또 이 국세청까지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MBC, KBS 보다시피 방송 장악한 겁니다. 방송 장악, 명확하게 이거는 방송 찬탈이에요. 방송 장악이었죠. 마지막이 뭐냐? 여기 아니면 이게 이제 독재 정권에 미달되는데 예. 장기 집권 프로젝트예요. 장기 집권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씨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좌파 정권이라 하면은 문재인을 대통령 인정하는 건데 저는 문재인 씨라고 붙이는 것은 당신은 개인이다. 그래서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는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의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 이 명분이 우파 국민들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태극기에 든 명분이 있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번 6.13 지방선거가 예. 두 가지다. 하나는 이 권력 찬탈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 그거는 뭐 문재인 주사파 혹은 사회주의 개헌 헌법하고 다 맞물려 있는 문재인 퇴진하고 맞물려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보수 정당은 망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보수 정당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죄죠. 탄핵 소추 내용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 그래요. 이거는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체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어겼지만은 헌법 대통령 탄핵 소추 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무효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네. 이거는 완전히 살인적인 정치 보복이다. 지금 전 세계사에 없는 살인적인 정치 보복이고 인신감금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법의 이름을 가장한 인신감금 상태다. 그래서 대한애국당하고 태극기를 듣는 많은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아니고 구출이다. 1심 재판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24년에 180억.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18개의 재항목 중에서 네. 2개는 이제 무죄다. 네. 16개. 16개가 유죄. 있는데 16개 중에서 이게 형사법이잖아요. 증거 중심주의예요. 네. 증거 중심주의. 무죄의 원칙. 자, 무죄의 원칙은 생방을 하면서 깨버린 거예요. 무죄의 원칙. 그래요. 생중계. 생중계하면서 깨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마녀사냥식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게 한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증거, 실질적인 16개 제목에 대해서 실질 증거 하나도 없어요. 실질 증거. 정황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게 묵시적 청탁은 아니다. 네. 그러면은 무시적 청탁은 말도 안 되는 관심법이니까 이건 이제 저항이 너무 세다 이런데 뇌물이나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육하 원칙에서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떤 이유로 줬는 이유가 그걸 육하 원칙에 따라서 뇌물을 준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다 뒤져보니까 다 뒤졌잖아요. 뇌물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K미르 재단은 돈이 그대로 있어요. 미국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부정부패를 했다고 지도자가 잡혀 들어가서 석 달 안에 부정부패 돈이 오간 것이 밝혀지지 않는 지도자가 있냐? 자기 기억은 없대요.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이 아니고 14개월 동안 검찰, 특검, 재판부 다 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누구한테도 돈이 오간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대통령이다. 어느 정치 지도자 중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뒤졌는데도 뇌물 한 푼 안 받고 제3자 뇌물 관계 안 되는 정치인이 있느냐. 네.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 말씀대로 돌을 던져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가수에서 이거는 한 사람이 사용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한 정황이 있다. JTBC가 JTBC의 태블릿 PC가 필요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게 손석희 사장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 태블릿 그 당시를 한번 잘 우리 고 박사님 보면은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보수 국민들이 무슨 내용이 있느냐 막 했는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촛불 소위 말하는 촛불 집회에 도화선이 된 거 아닙니까? 네. 태블릿 PC가.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이 촛불 집회에 도화선이 됐으면 태블릿 PC를 가지고 역사적으로도 이거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냐. 너그 말대로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으면은 역사적으로 기록 남기자 그러면은 이거 특검하자. 안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렇죠. 특검하자 이렇게 그랬지. 갖다 놔놓고 제가 단식을 했잖아요. 14일 동안. 네. 그럼 태블릿 PC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별도로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자랑스러운 태블릿 PC, 최순실께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왜? 태블릿 PC가 최순실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검찰도 이게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죠. 이것이 촛불의 기폭제였는데 실제로는 이후 과정에서 이게 최순실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다. 네. 따르니까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채택할 수 없었고 이미 탄핵하고 사법 처리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이제 JTBC도 태블릿 PC 때문에 탄핵된 거 아니다. 라고 지금 오히려 하고 있죠. 네. 말을 바꾸고 있다. 말 바꾸고 이렇게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심 선고하는데 임종석이가 뭐라 합니까? 야 이거 9시 반에 보고를 했는데 1시간이 늦었다고 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발표는 실체는 뭐냐? 지금 검찰에는 발표를 이렇게 해요. 재판부가 검찰이
실체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실체가 없다고 발표를 해요. 그렇죠. 검찰은 딱 그렇게만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윤의 미래설, 롯데호텔 아니잖아요. 앉아서 성형수술 뭐 했다. 네. 청와대에서 이것도 아닌 거로 밝혀졌잖아요. 구술했다. 지금의 집권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실체 없는 얘기들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 7시간에 대한 검찰의 내용은 뭐냐? 실체가 없다. 의혹이 실체가. 이게 답이에요. 신문에 실을 때, 방송에 뺄 때, 뭐 보통 말로 이렇게 타이틀을 걸 때, 예. 제목 달 때. 실체 없다. 검찰 실체, 예를 들어서 성형, 외도, 미래설, 아무런 실체가 없었다고 예. 깔고 보고 시간이 차이가 있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임종석이가 얘기했는 9시 반 보고도 잘못된 거다. 이게 공정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건 다 뺐어요. 다 빼고 뭐냐?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당할 놈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짓말한 놈들이 너무 많잖아. 패널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 처벌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은 거, 이 한 건으로. 예. 검찰이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뭐냐? 실체 없는 게 주인데, 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언론 방송이 조작한 거라는 거지. 글자를 조작한 게 화면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 예. 실체의 줄을 뒤로 빼버리고 객을 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것은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겠습니까? 너가 잘못했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언론 방송이 갑자기 이 문제는 툭 떨어뜨리고 보고 시간이 10분 늦었네. 이거 거짓말한 거다. 이래 된 거. 그래서 과연 이 지금의 공중파 언론 방송들을 믿을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2016년 8월 15일 날 김정은하고 북한 주민 분리를 했잖아요. 그래요. 다 네. 넘어와 달라. 네. 우리가 다 받겠다. 그래 김정은하고 분리하고 바로 참수부대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종북 좌파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수부대를 설치하는 순간에 이거는 집권 안에 친다. 뭐 치는 건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요. 저는 레짐 체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짐 체인지. 드러내라. 정용영 안보실장은 공개를 안 했잖아요. 김정은하고. 네. 그러면 페이퍼 하나라도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 김정은이 북경 가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시진핑한테 뭐라고 했나? 선대 유언론. 그거는 이제 정인용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단계적 핵폐기, 단계적 비핵화. 이게 선대 유언인데 이게 노태우 때 어떻게 됐었죠? 1991년, 92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단계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는 게 제네바 합의 하잖아요. 제네바 합의가 김정삼 때 한단 말이에요. 제네바 합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동결 얘기가 그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9.19, 김대중 가서 했던 얘기. 그때, 국민들한테 북한은 절대 핵 안 만드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너 모든 거 내가 책임진다. 이래놓고 돌아가셨었잖아요. 그 다음에 14선언을 노무현이 가서 한 2007년에 결국 뭐냐. 너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25년간 겪어왔던 얘기를 똑같이 해버린 거야. 그래요. 예. 중국 가서 얘기한 거예요. 뽀롱이 나버린 거야. 특사가 갔던 얘기. 너가 특사가 김정은한테 받은 게 핵폐기가 아이가. 핵폐기가 아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이 볼턴이 얘기하는 대로 그 핵폐기가 아니다. 시간 벌기고 기만 전술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은 벌써 아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환상에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예. 25년 전에 했던 북한의 대남 전술하고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단지 하나 미국이 상대가 다르다. 자,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은 조원진이가 얘기하는 레짐 체인지. 저보고 정당에서 야 북폭 왜 소리 안 하냐 이래요. 그거는 레짐 체인지가 다 들어가는 그게 정당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얘기한 대로 김정은 드러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지금 6.13 지방선거 이후에 두 달, 예. 예측해 보면은 두 달이 알겠습니다. 이 한반도 전체에 굉장한 역동적인, 외교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좌파 시각들을, 좌파의 눈을 벗어야 돼요.